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이혼과 회복을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전보다는 배우자 외도 상황을 경험하고 이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덜컥 이혼부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경제적, 정서적인 독립도 되지 않은 채 손익을 따져보지도 않고 화가 나서, 화가 치밀어서 이혼을 하면 당연히 뒤늦게 후폭풍이 밀려오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분노, 억울함, 슬픔,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감내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 그나마 좀 편안하고 성장한 상태에서 이혼을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혼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독립과 정서적인 독립은 반드시 된 상태에서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혼을 하면 재산이 반으로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산과 매달 들어오는 돈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하고 수입을 2배 이상 갑자기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꾸준히 나의 스펙을 쌓고 돈을 버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공부하는 시간들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이혼하기 전에 미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내분들 경제력 확보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솔직히 집 한 채 있고 직장 다니면 이혼을 해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당하는 이혼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어떤 분들은 번거롭게 기각하고 다시 협의로 이혼을 왜 하지? 결론은 이혼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혼 소장에 바람핀 남편이 원고이고 제가 피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있는 것. 정말 화나는 일입니다. 바람도 지 맘대로 피고 이혼도 지 맘대로 하겠다? No! 저는 그렇게 당하기가 싫었고 이혼을 기각하는 과정이 거의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요. 정말 그 기간 동안 많이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채워나가고 공부하는 시간들이 이혼 후에 내가 좀 더 평온하게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 기각을 할 때는 가정 회복을 하고 남편의 마음을 돌려놓고자 하는 마음도 컸습니다. 그런데 기각 과정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니까 저한테 이렇게까지 한 남자랑은 살 수 없다라는 결과에 기착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 소장을 보낸 경우라면 저는 이혼 기각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 시간 동안 아내분들은 더 단단해지고 경제적, 정서적인 독립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확보하시라는 거죠. 또한 기각이 되면 남편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일단 이혼할 거라고 기고만장하던 모습에서 기가 한풀 꺾이게 됩니다. 이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된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거나 협의로 이혼을 하더라도 아내분이 훨씬 더 좋고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회복하는 것이 사실 이혼보다는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인 독립, 정서적인 독립이 안 되어서 이도 저도 못하고 가정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무기력하게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아내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하루하루 매 순간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아내분들은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찾지도 않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우울감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정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몇 가지 필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람을 들키고 난 후에 남편의 태도입니다. 저처럼 이혼 소장을 보내고 형사 고소를 하고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분들 경우에 가출해서 상간녀 살림을 차렸고 이런 경우에는 아내분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와 정리를 하고 아내에게 돌아와서 표면적으로나마 미안한 감정을 표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경우에는 함께 부부 상담도 받고 협력하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내분 또한 남편과 외도 이전의 관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살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 주체적인가, 주체적이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남편이 개차반이라도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깨고 싶지 않다라는 굳건한 신념이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지키는 것이 맞고, 남편이 바람을 폈지만 나는 남편과 함께 내 인생을 마치고 싶다라는 생각 등 내가 생각하는 신념에 의해서 내가 결정한 가정 회복이라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혼할 용기조차 없어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 때문에 이혼하고 싶지만 견디고 참고 살아가는 건 정말 하루하루가 불행이고 고통스러운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무조건 이혼을 말리지는 않습니다. 바람에도 등급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갱생 불가의 유형이거나 아내분이 남편과 살아온 결혼 생활 내내 불행했다면 내 행복을 위해서 종료하는 것이 맞고, 이혼해도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없이 잘 살아가실 수 있는 아내분들이라면 오히려 축하를 드립니다. 대신 누구든지 이혼을 하면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 외로움과 억울함과는 싸우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잘 헤쳐나가실 수 있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뒤에는 정말 오롯이 나 혼자만의 행복감을 느끼는 시간들이 옵니다. 한 가지 덧붙여 팁으로 이혼 후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와 저처럼 혼자 사는 경우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남편만 빠져나가는 상황으로 일상이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평소대로 애들 챙기고 직장 다니고 아이들 생일, 명절 등 챙기기 등 일상이 계속되기 때문에 크게 익숙함에서 벗어날 일은 없습니다. 자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일상을 나누고 스킨십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만 여자 혼자 아이들을 건사하고 책임지는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많이 드실 겁니다. 반면 혼자 사는 경우에는 처녀 시절처럼 오롯이 나만 챙기고 나만 위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고 사람과 사람 간의 부대낌, 스킨십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세포 하나하나에 외로움 같은 게 묻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익숙해지면 편한 부분도 있긴 한데요.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혼한 지인 언니가 딸들이랑 쇼핑을 나왔다, 가족들이랑 명절 음식을 한다, 이러면 약간 질투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고. 반전은 그 언니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부럽답니다. 애들이 너무 귀찮고 혼자 살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부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가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혼을 고민하는 아내분들과 제가 상담을 할 때 조언을 해드리는 내용으로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